오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지우고,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셔서 이 시나리오의 이름이라든지 값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오른쪽에 편집. 그래서 이름 바꾸시고 변경 셀의 내용도 뭐 변경 셀 자체를 바꾸시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단계에서 값을 설정한다. 재설정한다. 0.45나 45% 같은 얘기고요. 확인.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요약.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네? 요약. 그래서 결과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형태. 이건 무조건 시험에 정해져 있는 형태고요. 결과 셀 요 두 개. 그리고 확인. 자, 내용 뭐 어차피 진행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앞에서처럼. 자, 시나리오 3 시트로 옮겨가시고 교재 154페이지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8월 학원 운영 현황표에서 과목당 수강료 A14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네요. 문제 명시되어 있다는 건 강사료 I14, 죄송합니다. B14 이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관심을 두고 있네요. 그러면 관심을 두고 있는 다음과 같이 변동, 원본 값을 바꾼다. 그러면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이 두 개. 변동하는 경우 이익합계, 이익의 합계, 여기를 이야기하네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명시되어져 있다는 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과값은 한 개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일단 시나리오 원본 값이 바뀌는 상황이고, 이 시나리오 원본과 바뀌는 이 시나리오 작업은 어디가 산다고요?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 자, 첫 번째 사각형 A1 셀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B14 셀의 이름은 강사료, H13 셀의 이름은 이익학계로 수정하죠. 자, 그러면 A14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한다. 클릭. 과목당 조심 수강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타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는 그냥 천천히 하세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자, 엔터. 그다음에 B14세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강사료라고 이름을 부여하겠다. 오타 조심하시고 엔터. H10 셀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커서 놓으시고 이익학계 이름 부여. 엔터. 그러면 끝났죠? 자, 두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시나리오 1 첫 번째 사항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1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인상된 값으로 잘 기억하세요. 인상된 값으로.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 두 번째 사항입니다. 원본 값이 바뀌는 두 번째 사항은 시나리오 이름은 20% 인상 과목당 수강료 및 강사료를 각각 20%씩 인상된 값으로 설정하시오. 인상된 값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작업하러 가죠. 어디 가서?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 기능을 통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원본 값이 바뀌는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추엑스는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10% 인상. 자, 변경셀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몇 개가 될지는 뭐 문제 내용을 봐야 하는 거죠. 내용 파악하셨으니까 두 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단계에서 뭐 한다고요? 값을 설정한다. 과목당 수강료 10%씩 인상된 값. 자, 지금 현재 4만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얼마라고 설정해야 되죠? 4천? 아닙니다. 4만 4천 인상된 값이라고 했습니다.
국어 실력. 그다음 강사료도 인상 10%씩 인상 각각 10% 인상된 값이니까 90만에다가 10%를 더하면 99만이 돼야 됩니다. 요런 건 이제 장난을 시험 문제 장난을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에는 20% 인상이라는 이름의 시나리오 상황이고요. 그다음 변경세 원본 값이 바뀌는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 값 두 개 인접해 있으니까 범위 설정. 확인. 자, 20%씩 인상된 값 4만에서 4만 8천. 강사료 90만에서 20%씩 인상된 값 108만. 아, 물론 식으로 지금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한데 일이 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암산해서 입력할게요. 자, 더 이상 작업할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확인. 자, 그다음 결과에 대한 게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요약. 요약. 아, 네 번째 삼각형 읽을게요. 154페이지 네 번째 삼각형. 네 번째 삼각형.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즉 결과물 시트로 나타나는데 시나리오 3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그냥 삽입이 자 시트로 나타나는데 시트가 삽입이 된다는 건 왼쪽에 나타나는 거죠. 즉 앞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럼 또 뒤로 보내려면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자, 일단 요약해서 나타내셔야죠. 결과물을.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일반적인 표 형태로 나타내는 구조를 이야기한다. 그럼 결과 셀, 관심을 두고 있는 셀 몇 개였죠? 한 개였죠. 그게 뭐였습니까? H10 셀이었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시나리오 2 시트 앞에 시나리오 3 시트 앞에 요약 시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기본인데 이게 문제에서는 이거 D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시나리오 요약 2 시트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셀, 서식 기억나시죠? 시트 이동 복사 같은 엑셀 파일 분석 작업 다시 5 파일 안에서 통합 문서 엑셀 파일 안에서 특정 시트 앞에 요렇게 하면 앞이니까 요렇게 하면 시나리오 3 결과 앞이면 시나리오 3D가 되겠죠. 복사본 만들기 옵션은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확인 하면 요렇게 내용물이 이동합니다. 저장 컨트롤 S. 자, 시나리오 2 시트로 가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1 시트로 가시고 교재 148페이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이건 좀 뭐 진행하는 과정들이 좀 있으니까 스스로 한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일단 뭐 문제 읽어오셨으니까 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원본값 문제에서 B18. 그다음에 자, 결과값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수식 3개 요거이 3개 이번에는 원본값 1개의 관심, 결과값 3개의 관심. 자, 그다음 각각의 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셀에 대해서 이름 변경. 자, 여기는 B18 세율 엔터. 그다음 1월 소개 1월 소개 2월 하셨죠? 제 틀린 거 확인해 주세요. 저 금방 하겠습니다. 소개 3월 본인 거고 뭐 아니면 제가 틀린 게 있거나 본인 게 뭐 틀린 게 있거나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죠. 자, 그다음 원본 값을 바꾸는 사항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 작성한다. 자,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린상. 자, 변경셀 원본값 이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1개. 그다음 확인 다음 단계에서 값을 설정한다. 15%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리나. 변경셀 원본값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1개. 확인. 그다음에 세율은 9%로 설정. 그다음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으니까 확인. 그리고 네 번째가 결과를 나타내는 요약. 그래서 보고서 종류 시나리오 요약이고 결과 셀은 몇 개?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이용하시고. 참고로 컨트롤 키 이용하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했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콤마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타난다. 네? 저장까지 누르셨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아마 시나리오 통합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가 분석 작업이라는 파트 마무리 되신 거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저희들 교재 178페이지 펼치시고 178 펼쳐놓으시고 자,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아마 이런 폴더 가운데쯤에 보시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 엑셀 기능 정리 이 파일 기능 정리 파일 여시고 자, 시트 이름은 아마 오른쪽으로 함수 자 끝쪽으로 가다 보면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교재는 좀 펼쳐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준비되어 있어요. 진행하겠습니다. 뭐 사항 하나 만들어야 되죠. 아침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사항입니다. 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엑셀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을 글꼴 이름 궁서체 적용 그다음에 글꼴 크기 12%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기울인 꼴 뭐 합쳐서 굵은 기울인 꼴 적용 그 다음에 뭐 밑줄 실선 밑줄 적용 그리고 글꼴색 글자색 텍스트색 목록 단추 눌러서 뭐 빨강 요 지금 6개의 명령을 클릭을 했거든요. 이 명령을 클릭하는 요 6개의 명령을 클릭하는 동작을 몇 번 실행하고 집에 갈 거냐면 퇴근할 거냐면 1000번쯤 할 겁니다. 1000번쯤. 그러면 뭔가 저 일을
1000번쯤 하는 과정에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뭘 느낄까요? 왜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왔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하다가 딱 하면 인지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 내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뭐 막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회사 그만둔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 말고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뭘 해야 되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그냥 클릭 동작 한 번으로 저 6개의 명령이 그냥 한꺼번에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연한 6개의 명령이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막연한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매크로라고 합니다. 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걸 매크로라고 표현을 한다고. 좀 어려운 용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내 마음대로 만드느냐,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엑셀 기능들을 조합해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들겠다. 굉장히 그러면 엑셀 기능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매크로라는 용어가. 거기 교재 178페이지 있는 용어가. 자, 그다음. 그럼 이런 명령을 이제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만들기 전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화면상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개발 도구 탭이라는 녀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다들 보고 계세요? 네? 안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요건 집에 가서 여러분 실습을 하시면 요 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 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값으로. 지금 이게 보인다는 건 누가 의도적으로 이걸 표시를 했다, 표시하라고 설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교재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예? 집에 가셔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발 도구 때 표시하는 거 하셔야 시험 환경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이거 하세요. 자, 자, 보여드릴게요. 파일 탭에 옵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옵션 창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그리고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 보이세요? 요거? 요게 체크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체크 해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나가서 보시면 체크 해제하고 전 나가 볼게요. 나가 보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여기 원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항상 나타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나타내셔야 시험 환경을 맞출 수가 있다. 자, 옵션, 파일의 옵션. 그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 그리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 부분 체크.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있는 기능을 쓰거든요. 우리가 사용을 해서 명령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좀 할게요. 하고 일단 매크로가 뭔지를 느껴보셔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합할 6개의 명령, 이 방금 막인 생했던 요걸 눈에 들어오게끔 하려면, 인지를 하면서 하려면 그냥 데이터가 있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할까요? 서식이 없는 데이터, 서식이 없는 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꼭 뭐 어떤 거 필요 없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부터 명령 만드는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을 통해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러면 매크로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명령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름. 그래서 뭐 필기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읽어보시겠지만, 저기도 이름을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백 문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가기 키가 뭐라고요? 단축키라 그랬죠. 그래서 단축키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설명. 뭘 만들 때는 설명을 작성해 두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 위치는 세 군데가 지금 있긴 한데, 아주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나중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재 통합 문서에다 저장하세요. 다른 데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일단 익숙해지면 그때 다른 데다 저장하세요. 자, 우리는 일단 여기. 그 다음 우리가 매크로라는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명령 만든다는 개념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셀 포인트 옮기는 거 있죠. 이렇게 녹색 테두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명령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명령의 조합에 셀 포인트를 옮겨야 될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그냥 6개의 명령만 조합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 포인트 옮기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다른 걸 클릭을 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결과는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가 뭔지만 느끼시면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자, 그래서 확인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떤 명령이 조합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홈 탭에 있는 글꼴 궁서체 기록에 남기. 글꼴 크기 12 기록에 남기. 글꼴 스타일 굵게 기록에 남기. 클릭하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인 꼴 기록에 남기. 그 다음에 밑줄 실선도 기록에 남기.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글꼴색, 텍스트 색도 기록에 남기. 그럼 6개의 명령이 다 기록에 남겼죠. 더 이상 기록 남길 게 없죠. 우리 생각에. 머릿속에 있는 건.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자, 중지하셔야 됩니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아까 매크로 기록이라는 그 명령 단추 자리가 기록 중지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꼭 누르세요. 잘 되든 잘못된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내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명령의 존재 이유는 뭐죠? 명령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행시키려고 있잖아요. 명령은 실행하려고 있는 게 도구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대상 선택. 그리고 개발 도구의 코드의 매크로.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런 부위에 있던 셀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가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실행 단추라고 합니다. 실행 단추. 이렇게 일단 근본적으로 이렇게 실행합니다. 근본적으로. 됐어요. 매크로가 대충 뭔지 느낌이 오시죠, 이제. 자, 그다음 매크로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때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명령 실행을 합니까?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단추를 클릭하지 않나요? 네? 이런 단추를 클릭해서 명령 실행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이 녀석도 그런 단추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어디에 있냐면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양식 컨트롤 영역 안에 있는 첫 번째 거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그리고 적당한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고 혹시 가는 십자 모양의 포인트를 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는 모양의 저 포인트를 다른 프로그램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고개 빨리 앞뒤로 위아래로 빨리 끄떡끄떡 안 해주세요. 파워포인트 써보신 적 없어요?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도형 삽입해 보신 적 없어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나. 그때 나오는 포인트가 저 포인트 아닌가요? 물론 크기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 뭐 의미가 뭡니까? 이 포인트의 의미는 크기를 알아서 사용자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클릭 드래그 방식으로 삽입 포인트입니다. 삽입 포인트. 그러면 이 녀석이 이 단추 양식 컨트롤하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매크로 연결 지정 창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셀 서식의 이름에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본명, 우리가 명령 단추 이렇게 클릭을 할 때 저 녀석이 실제 본명은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겉보기 이름이거든요. 이 녀석의 이름들을 이제 그 얘기도 마찬가지 겉보기 이름을 좀 여기 이제 실제 명령의 이름은 뭐였죠? 셀 서식이었죠. 그럼 여기도 뭐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구로 바꿔야 되겠죠. I자 모양이죠. 텍스트 편집 포인트 클릭.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치우시고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달아주는 거죠. 겉보기 이름. 뭐 자, 빠져나오실 때는 이메일 곳을 공간을 클릭을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이메일 셀을 선택을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명령 연결시킨 거니까 명령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실행을 하시기 잠깐만요. 하기 전에 그냥 단추 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 보실래요?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그럼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매크로가 연결되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단추 위에 올려두시고 클릭. 이게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또 연결해 쓸 수 있는 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자,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요 모양 도형 여기 그리고 펼치면 목록 단추 눌러서 펼쳐보시면 뭐 많은 도형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 고르시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 올리시면 도형의 이름이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하시고 클릭 읽어봐 주시고 클릭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시트상에 올리시면 삽입하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클릭 드래그. 자, 잠깐만요. 이 녀석은 특징이 앞에 단추 양식 컨트롤처럼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수동으로 연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도형에다가 글자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식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보셨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도형에 포인트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을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메뉴입니다. 이게. 근데 이 방법 말고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이걸 뭐 전혀 처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처음 써보신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도형 삽입이 되고 엔터 쳐서 텍스트 편집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린다. 이게 텍스트 편집 상태라는 이야기고요. 내용 입력. 빠져나가실 때 ESC. 빠져나갈 때 원래는 이제 테두리를 클릭 이렇게 그리고 엔터 편집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ESC 이렇게 엔터 ESC 엔터 아니면 테두리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도형에 포인트 올려두시고요. 자, 매크로 연결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수동으로 연결한다 그랬죠. 수동으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부분에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클릭. 그러면 연결하라고 창이 뜨네요. 셀스식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자, 빠져나오는 건 이미의 셀을 선택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도형에 이렇게 올려보시면 손가락 모양이 바뀌었죠. 명령 실행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할 대상인 셀이 있어야 되겠네요. 대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형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고 손가락 모양 상태일 때 클릭. 매크로 뭔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 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해당 매크로 지웁니다. 자, 매크로 지우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코드의 매크로. 아까 이 창 열어보셨죠? 실행시킬 때. 그러면 셀스식 1, 2, 3이라는 기존에 있던 뭐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 뭐 편집이랑 부분도 있고요. 밑에 보면 우리는 편집은 수정 편집하면 귀찮고 불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삭제. 삭제.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열어서 보시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시험 준비에서는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실력은 수정 편집하는 게 실력이 훨씬 더 좋겠죠. 그건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서. 자, 그러면 이게 매크로 전체 매크로에 대한 이제 지금 그다음 이제 두 가지만 또 매크로에 관련되는 근본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제가 지난주 첫 시각에 만났을 때 엑셀의 기본적인 저장 형식은 꼴은 기호로 표시하면 뭐 XL, X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저장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 저장 형식입니다. 엑셀에. 그런데 여기에 이 파일에 방금처럼 매크로 기능을 설정을 해버리면 이 내용이 여기에 따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매크로의 M자를 따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해서 XLSM이라는 파일 형식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건 뭐 실제 저장은 해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저 파일의 형식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파일 탭에 따라오세요. 파일 탭에
내보내기 그리고 가운데 영역에 파일 형식 변경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요 아이콘, 요 파일 형식, 기본 파일 형식 엑셀. 그다음 매크로 사용 통합문서 형식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아이콘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우리는 비주얼하게 파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파일 형식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혹시 요 아이콘이나 요 아이콘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네? 여기 오늘 분명히 보신 적 있고요. 첫날부터 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첫날부터. 네? 관심을 좀 가지,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요 그다음은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파일을 열었잖아요. 이때 이런 폴더 안에 이 아이콘 보이세요? 네? 이게 기본 아이콘. 그다음 여기 기타 작업 1 파일 보이세요? 리본 메뉴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파일 형식. 그래서 시험은 매크로 기능이 시험 문제에 꼭 나와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의 파일 형식은 무조건 이 파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워 두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당연히 엑셀 프로그램 처음 배웠으니까, 엑셀 프로그램 배웠으니까 기본 파일 형식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 아이콘은 이미 보셨답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 형식 두 가지는. 자, 백. 그 다음.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교재를 몇 페이지 펼쳐 놓으시냐면, 195페이지를 펼쳐 놓으실래요? 교재 195페이지. 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펼쳐만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화면 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파일을 열 건데, 열면 될지 안 될지 나오군요. 교재 195페이지처럼 이렇게 노란색 띠 모양의 보안 경고 매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매크로는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문제 때문에 즉 바이러스라는 건 보안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있는 기능을 파일을 열더라도 이 매크로를 바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일단 막아 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아무 상관없이 그냥 썼죠.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면 오른쪽에 매크로 기능을 쓰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콘텐츠 사용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준비에 있어서 이 파일이 매번 이 파일을 가지고 파일 형식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매번 이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귀찮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세팅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집에 가서 해야 될 세팅 두 번째. 물론 시험 환경은 이 두 가지의 환경은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맞춰서 시험 복습도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냥 이게 뜨면 콘텐츠 사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근본적으로 개발 도구 탭에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그 다음 196페이지 자 매크로 보안 누르시고 교재 116페이지 196페이지 첫 번째 그림이 요 그림이죠. 요거. 그래서 매크로 설정에 가시면 원래 기본값이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 아마 다 값이 다를 겁니다. 매크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라는 게 약간 노란색 띠 모양이 있죠. 그게 알림 표시고요. 그 우리가 이제 경고 뭐 자,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집에 가시면 네 번째 옵션으로 설정해 놓으세요. 물론 건장하지 않긴 한데 시험 보실 때까지는 시험 보신 이후에는 뭐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 꼭 좀 설정을 두 가지 하시고 그러면 기본 설명 다 마무리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도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실습을 좀 합시다. 내일 차트라는 기능이 아마 내일 남아 있을 건데
차트란 기능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 차트 할 때 이제 써먹으려고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아까 도형 삽입은 여기 있었죠.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본인 마음에 드는 도형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자, 잠깐만요. 이제 스톱. 방금은 저 포인트가 삽입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우셨던 이런 그 단추 양식 컨트롤이나 이런 도형 같은 녀석들은 어떤 성향을 띠냐면 이 녀석들도 시트상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긴 하지만 셀상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들인데 이걸 제가 수업 중에 아마 개체라는 표현을 한다거든요. 컨트롤 개체, 이건 뭐 도형 개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림이면 그림 개체, 나중에 내일 배울 때 될 기능 중에 차트 개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건데 이런 셀상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내용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회색 테두리, 회색 선 있죠, 이거 눈금선. 여기에 딱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 키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 왼쪽 Alt 키를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삽입. 하시면 행 높이나 열 너비에 딱딱 맞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하셨어요? 왼쪽 Al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흰색 포인트 역할이 뭐죠? 자, 요 포인트가 흰색 포인트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요 포인트가 뭐죠? 크기 조절 포인트죠. 자, 수동으로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도 잠깐만요. 이때도 왼쪽 Alt 키를 쓰시면 크기 조절을 하실 때 왼쪽 Alt 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하시면 행 높이나 열 너비에 딱딱 맞춰줍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그 다음 서식까지 바꾸지 마세요. 자, 텍스트 편집, 도형 안에 텍스트 편집하는 건 엔텍스 쓰겠습니다. 엔텍기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입력, 텍스트 입력. 자, 빠져나올 때는 기능에서 빠져나온다는 키가 보통 ESCP, 그럼 텍스트 편집이라는 기능에서 빠져나가겠다. ESCP. 자, 그 다음 이건 도형 선택이라 그럽니다. 커서가 없는 상태. 도형 선택이라 그러고 우리 메모할 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은 도형 선택이라는 기능에서 해제 ESC 그러면 선택 해제겠죠. 도형 선택하려면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시고 양방향 합살표 상태에 있을 때 클릭 이렇게. 이게 선택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흰색 양방향 화살표의 이 포인트의 역할은 이동 클릭 드래그 이동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런 정도. 그다음 이제 꾸미는 작업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도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커서가 안에 없는 상태 도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이 도형 안에 있는 글자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형을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홈 탭에 글꼴 이름, 글꼴 변경 아무거나 실시간 미리 보기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다음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굵게 자 가로세로 텍스트 맞춤이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 방향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세로 방향 위쪽 맞춤 아래쪽 맞춤 다시 위쪽 맞춤 도형의 정 가운데 텍스트를 배치하고 싶다. 가로 방향 가운데 세로 방향 가운데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이 글자 이것도 그때 했거든요. 셀에 대해서 텍스트 방향 세로 쓰기 잘 안 보이네요. 세로 쓰기 초록 색깔이 설정 값입니다. 응? 초록 색깔이 설정 값입니다. 그다음 텍스트 위로 회전 텍스트 아래로 회전 다시 초록 색깔을 부분이 있는 각 부분을 설정이죠. 다시 누르면 해제 되면 기본값 상태인 가로 방향 상태로 돌아간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우리 어제 피벗 테이블 할 때 이런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정 기능을 적용하시고 화면상에 새로운 탭이 보인다. 뭐 그리기 도구 서식이란 탭이 이렇게 보이네. 이걸 우리는 사항별 탭이라고 그랬고요. 사항별 탭은 기능이 있는 곳에 선택을 하고 계시면 나타나고 다른 곳을 클릭하면 사라진다고 그랬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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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자, 그 다음 도형 스타일.
자, 스타일,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면 도형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서식들이 모여져 있는 목록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단추면서 목록을 펼치시고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본인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하고 싶시다. 도형 채우기. 색깔로 특정 색깔로 채우기. 아니면 질감, 표면 처리. 뭐 이런 표면을 처리하겠다. 이런 표면을 처리하겠다. 이름이 다 있죠. 본인 마음에 드는 걸 쓰시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지금 준비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림 불러와서 그냥 여기다 뭐 방금 질감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윤곽선이라는 표현, 테두리라는 표현 다 같은 표현입니다. 윤곽선, 테두리. 그다음 여기 그러면 선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는 테두리색, 선 색깔 적용.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두께, 선의 두께. 어려워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정리만 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시 윤곽선 대시 선의 종류입니다. 선의 종류. 물론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점선, 뭐 사각점선,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다음에 도형 효과라는 밑에 도형 효과라는 게 있는데 효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그림자 효과 하나만 딱 살펴볼게요. 그림자. 그래서 뭐 마우스 포인트 돌리면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림자 효과 잘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끼세요? 그럼 밑에 까죠. 이런 감이 이제 느껴지겠죠. 이런 정도. 그림자 효과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카마 2급 시험에서 필요한 도형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2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